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연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엄청 많은 한자들에 겁도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도 길이 있듯이 한자에도 맥이 있습니다. 세트 한자로 그 맥을 잡아서 한자와 재밌게 이야기하며 놀아봅시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130강 나눌 분자에 관련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나눌 분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나눌 분자인 것이고 나눔에 관한 것입니다. 한 덩어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눌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을 표현합니다. 세트 한자 130강에서는 나눔으로 생긴 결과에 대한 지혜로운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나눌 분자입니다. 나눌 분자는 나누다라는 뜻도 있고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해당 부수를 보면 여러 개를 의미하는 여덟팔자와 칼을 의미하는 칼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눌 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8팔자에 해당되는 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자에 해당되는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나눌 분자입니다. 중심자인 나눌 분자는 여러 개를 의미하는 8팔자와 칼을 의미하는 칼도자가 결합해서 나눌 분자가 표현한 그 나누는 것, 그 나눔의 정석은 8개로 칼질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를 둘 이상으로 가르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조각으로 가르든지 나누는 것의 정의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바람직한 나눔을 몇 조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선 그 한 덩어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삶에 비추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그 식량을 너무 많은 조각으로 나누게 되면 양이 적게 되고 또 작게 나누면 배당받을 사람 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한 사람당 할당량도 괜찮고 가능하면 여러 사람에게 할당을 되도록 하려면 8조각이 이상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자를 먹을 때마다 가장 이상적인 분할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조각은 우리 가족 모두가 피자 한 판으로 적당량을 먹기에 합리적인 분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눌 분자는 나눔의 정석이 8조각으로 칼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둘 이상으로 갈라져 나누는 것이 중심자 의미입니다. 이런 나눔을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가루분자입니다. 가루분자는 가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곡식을 의미하는 쌀미자와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루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쌀미자에 해당되는 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분자에 해당되는 가위로 카드를 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가루분자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인 가루분자는 쌀을 의미하는 쌀미자와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가 결합해서 가루분자가 표현하는 그 가루는 쌀을 나누어 준 상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미소에서 쌀을 도정하다 보면 쌀아기라고 하는 쌀가루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가루로 변한 쌀, 즉 쌀아기는 농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쌀에 비해서 저품질로 평가되기 때문에 논에서의 수확의 기쁨이 정미소에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쌀의 품질이 나빠서 쌀아기가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미소의 기계가 너무 세밀하게 정미하는 바람에 쌀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쌀아기는 농민에게 슬픔입니다. 중요 식량인 쌀은 정상적인 크기 그 자체가 좋습니다. 쌀이 나누어져 작아진 상태, 즉 가루가 되면 기쁨은 반감되는 것입니다. 그 쌀아기로는 밥을 할 때 사용하지 못합니다. 죽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가루분자는 쌀을 나누면 가루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향기분자입니다. 향기분자는 향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식물을 의미하는 풀초자와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기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풀초자에 해당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예쁜 꽃밭입니다. 그리고 나눌 분자에 해당하는 가위로 카드를 나누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향기분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인 향기분자는 식물을 의미하는 풀초자와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가 결합해서 향기분자가 표현하는 그 향기는 식물에서 나뉘어 나온 것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식물에서 분리해 나온 것을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분리되지는 않는데 향기는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일부러 유출됩니다. 그 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가 날아오는 것이고 사람들도 그 향기에 취하면 그 식물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기가 좋은 꽃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꽃잎이나 잎사귀는 바람에 의해 억지로 나누어지지만 향기는 스스로 식물에서 나누어집니다. 향기분자는 식물에서 나뉘어 나온 것을 향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가난빈자입니다. 가난빈자는 가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난 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눌 분자에 해당되는 카드를 가위로 나누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패자에 해당되는 재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가난 빈자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인 가난 빈자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패자가 결합해서 가난 빈자가 표현하는 그 가난은 재물을 나누어 된 상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상태를 가난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넉넉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살만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가난해질까요? 소득에 비해서 소비할 것이 많으면 가난해집니다. 소득이 적어도 새나가는 재물이 없으면 조금씩이라도 모아지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손 벌리는 사람도 많고 제사도 자주 있고 아픈 사람도 생기고 또 이런저런 사고도 자주 생겨서 재물을 나눠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가난 빈자는 재물을 나누면 가난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화낼 분자입니다. 화낼 분자는 화내다라는 의미죠. 성내다, 분하다, 원망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와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낼 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눌 분자에 해당되는 카드를 가위로 자르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심자에 해당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화낼 분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인 화낼 분자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와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가 결합해서 화낼 분자가 표현한 그 화는 마음을 나누어 된 상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으면 평안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안 대신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안녕이라고 하며 인사합니다.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분산되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마음이 산만하여 혼란스러우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선 당장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결정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하나로 모아집니다. 화낼 분자는 마음이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가 난 것이죠. 마음이 나누어져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화낼 분자는 나누어진 마음이 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안개 분자입니다. 안개 분자는 안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비를 의미하는 비우자와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개 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비우자에 해당하는 비 맞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분자에 해당되는 가위로 카드를 자르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안개 분자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인 안개 분자는 비를 의미하는 비우자와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가 결합해서 안개 분자가 표현하는 그 안개는 비를 나누어 된 상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안개는 짚으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뿌옇게 떠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전에 아침 일찍 양수리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양수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이라서 물길이 아름답습니다. 아침 안개가 뿌옇게 떠있는 주변 경관에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안개는 운전할 때 방해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좋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그 안개를 한자에서는 물방울이 나누어져 생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 즉 비가 나누어진 것을 안개라고 보았습니다. 안개 분자는 비를 나누어 된 상태가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어지러울 분자입니다. 어지러울 분자는 어지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엉클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시를 의미하는 가는슬 멱자와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는슬 멱자는 붓으로만 사용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어지러울 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가는슬 멱자에 해당되는 실 뭉치가 있습니다. 또 나눌 분자에 해당되는 가위로 카드를 나누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어지러울 분자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인 어지러울 분자는 시를 의미하는 가는슬 멱자와 나누다라는 의미의 나눌 분자가 결합해서 어지러울 분자가 표현하는 그 어지러움은 실이 나누어진 모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어머니께서 솜이불을 준비하시면서 하얀 바닥천을 깨끗하게 빨아서 바느질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넓은 방바닥이 꽉 차도록 이불을 펼쳐놓고 한쪽 구석부터 바느질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방 안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실이 엉켜서 이불을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우리들은 밖에 나가 있든지 아니면 방구석에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어린 동생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동생을 붙잡든지 실이 엉키지 않도록 실패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잡고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속도에 맞춰서 실을 풀어주는 것은 고난도의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실은 한번 엉키면 좀처럼 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실이 엉킨 것을 한자에서는 나누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지러울 분자는 실이 나누어진 모양을 어지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나눌 분자의 셋단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셋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